자, 이제 자음은 끝났고요. 모음, 엄마 소리, 모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모음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자음과 모음 다시 앞으로 조금 가서 자음과 모음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스피치 사운드를 나누잖아요. 두 가지로 나누는데 자음과 모음은 그 어떤 특징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특징으로 인해서 그렇게 구분이 될까요? 자음과 모음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미 여러 번 얘기하겠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자음이니까 뭐 자음, 모음이니까 모음. 나는 이미 우리는 뭐 어렸을 때부터 한국어를 말하고 영어도 어렸을 때부터 배움이니까 자음 모음 자음이나 자음 모음이란 말을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굉장히 익숙한 용어죠. 네, 그 익숙한 용어 자음과 모음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구분할까요?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예, 공기 소리의 방해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공기의 에어스트림에 에어플로우에 그 흐름에 방해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죠. 그 자음은 공기, 물론 여러 가지 자음도 아까 그 approximate 접근음 같은 경우는 공기의 그 흐름에 방해를 덜 주지만은,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 공기가 구강을 통해 가지고 폐에서 나가는데 그 방해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러한 차이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vowels are produced with little restriction of the airflow예요. 예, 거기에 방해가 없다라는 겁니다. 됐죠? 이것이 모음의 가장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모음을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 모음을 어떻게, 모음 전체로는 공기의 흐름이, 에어스트림이 방해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요걸로 이제 구분을 했지만은, 그쵸? 컨소넌트하고 이렇게 해서 구분을 했지만, 모음을 이렇게 구분을 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략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The quality of a vowel depends on, 모음의 음가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하니 shape of the vocal track이라고 크게 나와놨어요. vocal track, 성도죠. vocal track, 요거 성도가 뭐였었죠? 성도가 뭐였었죠? 성대, 성도, 성문, 막 이러니까 헷갈린단 말이에요. 성도, 공기가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공기가 나오는 그 길이죠.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공기가 나오는 그 길입니다. 소리의 길이에요. 말 그대로 vocal track, 소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목에서부터 입 바깥까지가 거기가 이제 성도가 되는 거죠. 이러한 성도의 모양에 따라서 모음의 음가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볼까? 구체적으로 뭔지,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지 구체적으로 첫 번째, different parts of the tongue. 이 tongu이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죠. tongue. 자음에서도 tongu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음에서도. 그죠? 여러분들 자음에서도 tongu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음에서 뭐 이렇게 입천장, 입술, 치아, 입천장, 이렇게 뭐 영국의 엘비올라 그것만 얘기하니까 그 부분만 생각하는데, 혀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혀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는 정말 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혀가 높이 있느냐 낮게 있느냐에 따라서 모음이 결정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립, 입술을 스프레드 하느냐 아니면 폴스 하느냐, 즉 오므리느냐 쭉 펴느냐, 즉 동그랗게 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차이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여기에 이게 뭐죠? 이게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필럼이 may be raised or lowered. 필럼이 올라가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올라가면은 오럴로 공기 방향이 오럴 쪽으로 향하게 되고, 내려가면은 네이절 쪽으로 공기 방향이 향하게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모음하고 무슨 상관이지? 공기가 오럴로 흐르고 네이절로 흐르는 게 모음하고 무슨 상관이지? 영어에서는 특히 별 상관이 없어요.
영어에서는 별 상관이 없어요. 다른 나라 말에는 이게 모음을 발음할 때 모음의 그 공기가 입으로 나가니 코로 나가니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불어 같은 거, 엉준 이렇게 할 때 불어 같은 거 이렇게 상관이 있단 말이죠. 있죠? 그래서 요 부분은 영어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공기의 흐름이 오럴로 나가느냐, 구강으로 나가느냐, 비강으로 나가느냐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됐죠? 그러면 여기까지 이따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정할지, 어떤 기준으로 모음을 구분할지는 구체적으로 이따 보는데, 지금 몇 가지, 자음은 몇 가지였습니까? 자음은 3가지로 구분했어요. 기억납니까? voicing하고 place, manner 이 3가지로 구분했는데, 모음은 몇 가지냐면 4가지로 구분해요. 4가지로. 좀 더 많죠? 모음은 4가지로 그 음가에 각각 특징을 주고 이 4가지로 인해서 거기다가 이름을 부여해 줍니다. 역시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모음도 이 특징에 따라서 이름을 정해주기 때문에 이름 말하기 혹은 이름을 들으면 내가 그 소리를 직접 리스팅하기, 그렇게 다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요것도 잡아두세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서를 읽었다 쳐봐요. 원서에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온 거니까. Vowel sounds carry pitch and loudness. You can sing vowels or short vowels. 이런 것들을 they may be longer and shorter in duration. 이렇게 읽을 때 머리에 쏙쏙 빨려 들어옵니까? 피치가 뭐죠? 피치 잡아두세요. 피치 굉장히 많이 씁니다. 피치라는 말 굉장히 많이 써요. 정확히 모음은 피치를 지닌다. 자, 피치 잡습니다. 여기 잠깐 쓸게요. 피치. 피치는 음의 높낮이에요. 피치는 음의 높낮이입니다. 요렇게 말해도 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피치 음의 높낮이? 맞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높낮이잖아요. 그게 피치예요. 그럼 정확하게 음의 고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뭐 때문에 음의 고저가 생길까요? 뭐 때문에 음의 고저가 생기죠? 주파수 때문에 그래요. frequency라고 영어로 부르죠. frequency라고 영어로 부르는 거. 주파수 때문에. 주파수, 라디오 주파수 생각하면 또 안 돼요. 주파수, 음파죠, 음파.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테크니컬하게 얘기하면 소리의 고전은 왜 생기냐면 주파수, 즉 초당 소리의 진동이 높으면 주파수가 높은 거예요. 그러면 소리가 높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높은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당 진동 소리가 많으면,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초라고 쳐봐요. 그럼 여기서 진동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어요. 이렇게 진동, 음파가. 근데 어떤 것은 음파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렇게 똑같은 초당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소리의 음파가 이렇게 진동 횟수가 훨씬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파수가 낮은 거고 주파수가 높은 거예요. 이럴 때 이것을 고음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것을 저음이라고 부르는 거죠. 상대적으로. 이렇게 주파수가 높은 고음은 누구한테? 조금 여자나 아이들이 저런 고주파의 소리를 냅니다. 고음을 내는 거죠. 되죠? 그러면 소리의 진동이 왜 이렇게 초당 낮을까? 진동의 수가 낮을까? 성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성대가
이렇게 좀 큰 사람은 성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좀 크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공기가 옆으로 성문을 통해서 공기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성대에 이것을 밀고 나오겠죠. 밀고 나오면서 이렇게 너덜너덜 거리면서 요 너덜너덜 거릴 때 소리가 바이브레이션, 진동이 되는 거예요. 이 진동수가 여자나 아이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좁게. 그래서 소리가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덩치가 큰 사람 그 누굽니까? 그 저 농구했던 그 등치 막 2m 된 사람 있죠? 그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진동이 이렇게 울리는 거예요. 이게 크니까. 근데 여자나 아이들은 여기서 진동이 막 이렇게 진동 횟수가 이렇게 훨씬 더 빠르죠. 성대가 이렇게 막 진동이 심하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심하게 일어날 때 이것이 공기 중에서 진동 횟수가 이렇게 많아지는 거고, 이것이 주파수가 높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파수가 높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 피치예요. 그것이 피치. 그게 피치입니다. 이거 얘기하는데 이렇게 힘드나? 그럼 여기서 잠깐 자음은 피치를 지닌다, 모음은 피치를 지닌다고 그랬으면, 그럼 이 자음은 피치를 지닙니까? 안 지닙니까? 피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피치, 소리의 높낮이를 자음으로 할 수 있습니까?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음은 피치를 가지고 있다, 아니다? 아니다. 자음은 피치를 지니고 있지 않아요. 자음도 진동이 되지 않습니까? 유성음이 있으니까 여기에 진동을 하지 않아요? 물론 진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 진동이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소리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진동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모음을 들어보세요. 모음을 R을 얘기했습니다. 모음을 R을 얘기할 때 지금 피치 조절을 하고 있죠. 지금 제가 여기에 목소리의 그 진동 횟수를 빨리 했다 느리게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음은 어때요? 이렇게 합니까? 이거예요. 만약에 자음에 피치 조절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음을 말할 때 모음의 음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치 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거기는 모음의 음가가 들어갔잖아. 모음이 들어가서 지금 그렇게 발음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모음이 피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모음이 크게 말할 수도 있고, 크기가 아니에요. 피치는 크기가 아니야. 높낮이. 피치는 소리의 높낮이고, 그 다음에 크게 얘기했다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loudness예요. 다른 겁니다. 피치하고 혼동하지 마세요. 이것이 모음이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모음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할 때 고음, 저음 낼 수 있고, 크게 낼 수 있고, 작게 내가지고 사람의 감정을 멜랑콜리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길게 말할 수 있고 짧게 말할 수도 있고. 물론 자음도 길게 짧게 상대적인 길이는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굉장히 미미하고요. 모음이 지금 이렇게 길이도 낼 수 있습니다. 피치하고 그 다음에 크기, 길이를 모두 모음이 가지고 있습니다. 피치, 크기, 길이. 피치, 크기, 길이. 요거 나중에 한번 더 얘기할 거예요. 잘 기억해 두세요. 피치라는 개념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크기는 크게 내고 작게 내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길게 내고 짧게 내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도대체 피치 주파수, 이런 것들. 크기가 아니에요. 크기하고는 차이입니다. 고전은 크기하고는 달라요. 자, 요런 것들을 모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영어에서는
지금 요런 것들이 피치나 라우드니스, 듀레이션이 다른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에서는 특히 이 피치 같은 거 있죠. 피치 같은 것이 의미 변화를 일으켜요. 영어에서는 의미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데 의미 변화를 일으킵니다. 어디에서? 중국어 같은 거, 베트남어나 중국어에서 이 피치가 의미 변화를 일으켜요. 어떻게 일까? 마, 이렇게 해서. 지금 뭘 변화를 줬습니까? 마는 똑같은데 뭘 변화를 줬어요? 피치 변화를 줬어요. 이것이 중국어에서는 이것이 의미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걔들은. 베트남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영어에서는 이 길고 짧은 것은 의미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요. 선생님, 장모음, 단모음 있지 않나요? 장모음, 단모음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장모음, 단모음 구분하는데 지금 장모음, 단모음이 있긴 하지만 그게 의미 변화를 정확하게 말해서 의미 변화를 가져오는 그러한 차이는 아닙니다. 의미 변화를 가져오는 차이는 긴장이냐 이완이냐의 차이예요. 요거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긴장이냐 렉스냐 텐스냐의 차이입니다. 요거 나중에 좀 볼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영어에서는 의미 차이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우리나라 말과 한국어와 일본어에서는 이 듀레이션이 의미 차이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쵸? 물론 대화할 때, 일상적인 대화할 때 저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우리 그 말 차이 있잖아요. 그죠? 말 딱딱딱딱딱 말 차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왜 그 의미 차이가 나요? duration. 그쵸? 배 뭐가 길죠? 뭐가 짧고 뭐가 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먹는 배하고 이 배 차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듀레이션의 차이가 나는 거죠. 영어에서는 의미 차이를 얘네들이 각각 의미 차이를 일으키지 않아요. 자, 요거 조금 지금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았지만은 피치나 라우드니스나 듀레이션 이 각각은 영어에서는 의미 차이를 유발시키는 그러한 요소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언어에서는 얘네들이 라우드니스는 크게 다른 언어에서는 모르겠는데 피치나 듀레이션 같은 경우는 다른 언어에서 의미 차이를 유발시키는 그러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음성학에. 자, 어쨌거나 이러한 피치나 라우드니스, 듀레이션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누가? 자음이 아니 모음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모음을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음을 클래시파이 하는 세 가지 질문을 함으로써 한번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몇 가지라고 그랬죠? 모음이? 네 가지라고 그랬죠? 네 가지인데 네 가지 질문해야 되는데 세 가지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자, 텅이 얼마나 높냐 낮냐. 텅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혀를 요렇게 올리느냐 아니면은 요렇게 내리느냐 이렇게 혀의 높낮이로 인해서 그래서 모음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높낮이로 인해서 혀의 높낮이에요. 소리의 높낮이가 아니라 높낮이에 인해서 모음을 구분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잡아갈게요. 소리의 하이하고 그 다음에 로우 요 차이로 모음을 구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how forward and backward 그 똑같이 텅이 앞으로 나가느냐 뒤로 나가느냐. 메롱할 때 우리 메롱할 때 혀가 앞으로 나갔다가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앞으로 나가느냐 뒤로 나가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모음이 구분됩니다. 여기서는 forward, backward라는 단어를 썼지만은 여기선 제가 front 그 다음에 back이라는 용어로 고쳐 써볼게요. 이런 차이로 모음을 구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입술이 라운드 되냐, 요 다른 말로
펄스 되냐? 펄스는 주둥이를 이렇게 쭉 내미는 거죠. 모아서 내미는 거예요. 이거죠. 요거는 쭉 내미는 거고, 요건 동그랗게 해야 한다. 같은 말이죠. 네, 입술을 동그랗게 하느냐 아니냐에 차라서. 자, 그러면 그걸 라운드의 속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나머지 하나는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은 텐스냐 렉스냐 이 차이. 즉 긴장이냐 이완이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옛날에는 아까 장모음, 단모음 이렇게 많이를 얘기했죠. 그래서 혹시나 음성학을 너무 언어학적인 천재성이 있어가지고 옛날부터 한 3살째부터 여러분들이 음성학을 배웠다면은 그때는 긴장이 아니라 롱 바울, 숏 바울 아까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옛날 방식이에요. 물론 지금도 롱하고 숏이라는 개념을 쓰지만 약간 다른 차원에서 씁니다. 롱하고 숏의 개념이 아니라 긴장이냐 이완이냐라고 지금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준을 세웁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혀의 위치, 높냐 낮냐, 앞으로 갔냐 뒤로 갔냐, 요 두 가지로 인해서 모음을 구분하고, 그 다음에 입술로 인해서 구분하고, 그 다음에 텐스하고 렉스, 긴장과 이완이죠. 근데 뭘 긴장시켜요? 뭘 긴장시키죠? 예, 긴장 이완시키는 게 뭘 긴장시키죠? 텅이에요, 이것도. 예, 텅의 근육을 이렇게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힘을 줘서 긴장을 시키고 이완을 시키는 겁니다. 요 네 가지로 모음을 구분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씩 볼게요. 립 라운딩 한번 보겠습니다. 모음이 여러분들 자음처럼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아요. 모음처럼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영어의 모음이 몇 개야? 아이우에오 5개예요.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이거. 네. 만약에 모음이 영어학원, 제 조카 얘기했었죠? 조카가 영어학원 갔는데 모음이 몇 개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학원에서 5개래요. 아이우에오, 이, 우, 에, 오. 그렇죠. 5개래요. 그건 스펠링이지, 스펠링. 그렇게 가르친다고 있으면 그 영어 선생님은 지금 전공자가 아니에요. 예. 유튜브에서도 아주 영어를 잘하는 그 유명한 유튜브가 있는데, 그분도 영어 모음을 5개 있다고, 아이우에오 5개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영어 겁나 잘하는데 이런 지식이 없는 거죠. 스펠링이지, 스펠링. 그거는 답답해 죽겠어요. 답답해. 자, 그 첫 번째 립 라운딩입니다. 립 라운딩. 모음이 여러분들 자음을 아까 마지막 시간에 자음표를 이렇게 한번 그려봐가지고 여러분들 10번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라고 그랬는데, 모음은 그렇게 표를 그리지 말고 요렇게 요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다가 좀 이쪽으로 좀 와서 여기다가 사람 얼굴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코가 있고요, 입술 있고, 이빨 있고, 엘비올라 있고,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입술 여기죠. 입술 있고, 아랫이빨 있고, 텅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지금 모음을 구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텅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입술 빨간색으로 좀 이렇게 칠해볼까요? 입술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 텅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텅을 올리느냐 내리느냐. 자, 그러면 그래서 여기에 요렇게 이 공간을 요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렇게 이 텅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요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텅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요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좀 더 확대해 볼게요. 텅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아까 이렇게 요렇게 만들어 놔서
요 부분을 확대해서 요것을 요렇게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텅을 안 움직이고 그냥 텅 내리지도 않고 높이지도 않고 앞으로 메롱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자, 그럴 때 나는 모음 소리가 슈아 사운드예요. 가장 중간에 있죠.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 슈아 사운드가 이렇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중성 모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모음을 혀를 앞으로 내밀면서 프론트로 가져가면서 높이 올려. 그러면 무슨 소리가 나냐면 이 한번 해보세요. 이 하면 혀가 입천장에 쭉 올라갈 겁니다. 이 이렇게 똑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혀를 내려볼까요? 그러면 에가 내려간 겁니다. 이 에 동시에 한번 해보세요. 그럼 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턱이 빠지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예요. 이 에 그죠? 더 내려볼까요? 이에 bad 할 때, bad idea, bad 할 때 요게 아래로 쭉 내려가죠. 혀가 이에 이렇게 들어가죠. 요거는 힘 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똑같이 다시 올려봅니다. 이에서 이거는 혀가 앞으로 나가는 거죠. 뒤로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소리가 나냐면 우 소리가 나요. 그러면 요거 동시에 이게 혀가 뒤로 빠지고 앞으로 갔는지는 요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소리 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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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만 입술 신경 쓰지 말고 혀만 이우 이우 해보세요. 혀가 이우 이우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중간에 가볼까요? 중간에 하면 오가 들어갑니다. 그럼 요거 두 개를 비교해서 소리를 내보세요. 우어 우어 혀가 뒤로 가가지고 우어 우어 이렇게 움직여요. 아우 진한다. 됐죠? 그 더 내려볼까요? 아 우어 우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쭉 내려오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소리들이 지금 혀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들 대충 감이 잡을 겁니다. 이, 우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렇게 발음해서 이우 이 여기 중간에 에어 에오 에오 에아 에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위치가 어느 정도 잡히죠. 이렇게 해야 감이 잡혀요. 눈으로 보지 말라고. 이거 뭐 눈날 사각 그려가지고 눈으로 공부하지 말고 여러분 직접 한번 발음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됐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 조금 아래 내려와서 요런 소리가 있어요. 요런 소리. 그 다음에 여기 요런 소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소리가 있어요. 여기 이런 소리가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소리 있고 이렇게 들어가고요. 됐죠? 자, 여기서 요 소리들을 발음할 때 요 뒤에 있는 요 소리들 있죠? 네. 요 위에 뒤에 빽 우 이거 할 때 우 할 때 입술이 어떻게 우 이렇게 오므라들죠. 자, 이 네 개가 지금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립 라운딩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게 그래서 이 모음 중에서 여기서 잠깐 어떤 책에서는 요 자리에다가 요렇게 그려놓는 게 있습니다. 요거하고 같은 소리가 아니에요. 다른 소리입니다. 요거 대신에 요거를 쓰는 경우도 있고 어떤 책에서는 요거를 요 자리에다가 옮겨가지고 요 자리에다가 요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같은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A라고 해가지고 요거 다른 거 분명히 잡아 두셔야 됩니다. 자, 요게 rounded vowel이에요. 네 개만 있습니다. rounded vowel이 있고요.
딥송 조금 이따 볼까요? 딥송 조금 이따 보고 여기 그냥 차례대로 없죠. 뒤에 한참 들어가야 되네. 자, 모음을 일단 제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모음을 잡아뒀고요. 그 다음에 이중모음 보겠습니다. 이중모음. 아까 이중모음은 뭐 얘기했을 때? 아까 애프리키 사운드 얘기했을 때 잠깐 얘기했죠. 애프리키 사운드 얘기했을 때 잠깐 얘기했어요. 두 개의 음가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소리로 나는 거. 이중모음도 마찬가지예요. 두 개의 음가가 모여가지고 두 개의 모음이 아니에요. 두 개의 모음 아니다라는 거 잘 잡아. 두 개의 모음 아닙니다. 두 개의 모음 아니고 두 개의 소리가 결합해가지고 한 개의 소리입니다. 한 개의 소리예요.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딥송, 이중모음은 두 개의 모음의 시퀀스다. bonded together. 이렇게 해서 이중모음은, 영어의 이중모음은 몇 개예요? 이렇게 세 가지로 잡아두시면 돼요. I, ow, oi. 이렇게 세 가지. 이중모음 세 가지 잡아두시면 돼요. I, ow, oi. 됐죠? 요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I를 이렇게 쓰셔야지, 요거를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I 이런 건 없어요. 다르다고 했으니까. 자,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중모음? 이것도 A, 이것도 이중모음 아닙니까? 오, 우리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는데, 오, 이것도 있는데 이것도 이중모음 아니에요? 이런 거는 이중모음이 아니고 요 세 개만 이중모음입니까? 자, 이 책에서는 이러한 소리들 있죠? 이러한 소리들은 뭐라고 말하냐? 이러한 소리들도 이중모음이라고 말하는 책들도 있어요. 이중모음이라고 말하는 책들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세 가지만 이중모음이라고 말하고, 그럼 이런 소리들도 분명히 모음이 이중으로 A, create 할 때 A 이렇게 나는데 이거는 무슨 이중모음이 아니고 그럼 뭐냐?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기 보세요. 오 사운드 있죠? 여기에 있는 거. 이 소리 있죠? 여기에. 오 이런 소리. 물론 다른 소리도 있지만 이 소리가 diphthongize, 이중 모음화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소리가 이중 모음이 있는 게 아니라 이중 모음화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이게 아니라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중 모음화 뒤에 이 사운드가 살짝 음가가 더 덧붙여지는 거죠. 요것도 그냥 오 이게 아니라 오 이렇게 해서 이중모음화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어학자들은 이렇게 표기를 하기도 해요. 이중모음처럼 표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중모음처럼 표기를 안 하고 그냥 A라는 소리를 이렇게 그냥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썼다고 해서 여러분들 에로 발음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것을 이중모음화 시켜서 발음을 하실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됐죠? 이렇게 발음. 그래서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AEP,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심화해서 배울 AEP 책에서는 이렇게 표기를 해요. 이중모음화. 그래서 이걸 에라고 쓰지 않고 A라고 그렇게 이중모음화 시켜서 발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됐죠? 딥송이 아니라 딥송가, 이중모음화 된다. 딥송가, 이중모음화 된다. 다르죠. 이렇게 완전히 규정하는 것과 그거화 된다라는 것은 다른 겁니다. 이중모음 I, 아우, 어이 잡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세 번째 nasalization vowel, 모음의 비음화 현상은 영어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영어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비음화를 다뤘죠? 왜 다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어에서는 지금 모음 얘기하다가 잠깐 영어 모음의 비음화로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이따 다시 이쪽으로 돌아올 겁니다. 자, 끈을 붙잡고 nasal vowels occur for the most part. nasal vowel이 그 비음화된 모음이에요. 발생한다라는 거죠. 어디서 발생합니까? before nasal consonant 앞에서. 그래서 여기에 모음이 전부 다 nasal consonant 앞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얘네들 모음이 전부 다 비음화 되는 거죠. nasal consonant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것을 빈을 어떻게 표시하냐면 빈 할 때 여기에 이렇게 물결무늬 표시를 넣어서 nasal 사운드화 됐다라고 이야기해서 이렇게 물결무늬 표시를 넣습니다. 좀 더 어떻게 해요? nasalization은 이렇게 물결무늬 표시를 해가지고 nasalization 됐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맞죠? 예. 여기 모음을 발음할 때 코가 공기의 흐름이 입으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코로도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빈 나가잖아요. 빈. 예. 콧구멍에서 바람이 쑥쑥 나간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 정확하게 더 읽어보셔야 돼요. 이러한 모음화 현상이 있죠? 이러한 모음화 현상, 아니 비음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모음의 비음화 현상이 일어날 때 조건이 하나 있었어. 어디요? 어디 앞에서? nasal consonant 앞에서. 맞죠? nasal consonant 앞에서. nasal consonant 앞에서. 요것도 nasal 빙이죠. nasal consonant 앞에서 이렇게 비음화 일어났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조건이 하나 더 있네. 어디에요? the same syllable.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같은 음절 안에서. 그래서 제가 요건 책에 없는 건데 제가 여기다 캐나다라고 써놨죠. 캐나다 할 때 이 캐 사운드 있잖아요. 캐 모음이 어디 앞에 있어요? 네이절 사운드 앞에 있죠. 네이절 사운드 앞에 있지만은 이 모음이 네이절라이제이션 되지 않습니다. 이 모음은 네이절라이제이션 되지 않아요. 캐나다 할 때, 캐나다 할 때. 왜 그래요? 같은 음절에 있지 않아서 이 네이절 컨소넌트하고 같은 음절에 있지 않아서 그래요. 여기서 음절이 잘리죠. 캐, 나, 다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조건을 봤을 때 바울이 네이절라이제이션 된다. 그 조건은 네이절 컨소넌트 앞에서 그 다음에 same syllable 있을 때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됐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실제 임용시험을 본다 했을 때는 요 두 가지 조건을 A, B 이렇게 두 가지 데이터를 다 주죠. 두 가지 데이터를 주고 모음이 네이절라이제이션 되는 모음이 비음화되는 조건을 쓰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만 만약에 쓰면은 여기까지만 딱 보니까 전부 다 네이절라이즈 저 비음 앞에 모음이 네이절라이제이션이 되네. 그럼 여기까지만 쓰면은 여기까지 네이절 컨소넌트 앞에서 비음화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럼 제대로 된 점수를 받지 못해요. 왜? 여기서는 맞지. 여기서는 네이절 자음이 비음 앞에서 비음화되는 거니까 맞는데 여기서는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까지 써줘야 돼요. In the same syllable. 이런 게 중요해요. 텐스 알렉스 보겠습니다. 긴장과 이완이죠. 아까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게 렉스예요. 요게 렉스입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
다음에 요거는 지워버리고 요 부분 요게 렉스예요. 그래서 제가 요렇게 렉스를 조금 더 요렇게 해서 요게 렉스 바울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가 텐스예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조금 헷갈리면 모음 사각도를 그리고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몰아 넣어 가지고 얘네들이 렉스야. 나머지는 전부 다 텐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사운드 있죠? 이 사운드는 요거는 텐스예요. 근데 요거는 렉스예요. 오케이? 예. 우리는 요것을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이것을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좀 잡으셔야 됩니다. 자, 텐스와 렉스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러니까 얘와 얘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예. 이 사운드 이 두 개는 전부 다 하이 프론트 바울이잖아요. 하이에 있고 프론트니까 둘 다 하이 프론트라는 공통적인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둘 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 자, 차이 갑니다. 텐스하고 렉스 차이라고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말할 수 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텐스와 렉스 차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차이냐? 여기입니다. slightly. 요거 텐스 바울은 slightly higher tongue position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음 사각도를 그릴 때 얘보다 렉스보다 텐스 바울을 약간 높게 위치시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렉스보다 텐스 바울을 살짝 높이 위치시켰죠, 제가 일부러. 여기도 마찬가지. 요건 렉스, 텐스예요. 렉스를 살짝 낮췄죠. 텐스 바울은 살짝 높이 있고. 맞죠? 여기 세 개를 비교해 보시면은 렉스는 조금 아래에 있고 텐스는 위에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괜히 이렇게 구분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여기다 그리는 게 아니라 실제 텅 포지션을 반영해가지고 여기다가 그린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텐스 바울은 당연히 혀 근육에 텐스가 들어가게 돼, 긴장이 들어가게 있는 거죠. 긴장이라는 뭔가 좀 딱딱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물론 그렇게 심하게 들어가지 않지만 이 긴장 풀고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긴장하고 풀고 혀를 긴장하고 풀고 요것도 긴장하고 풀고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런 차이가 또 있단 말이에요. 지금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요 지금 텐스하고 렉스 바울의 차이점 지금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하이어 포지션에 있다. 두 번째, 긴장한다. 텐션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 duration. 길다. 좀 길다. 그래서 요게 뭐야? 당연히 긴장을 주면은 좀 듀레이션이 길어질 수밖에 없죠. 긴장을 풀어야 되니까 그 시간이 걸리잖아요. 요건 좀 길고 짧고. 됐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들어갈게요. 네 번째.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센트럴라이즈드. 뭐가? 렉스 바울이에요. 렉스 바울이 센트럴라이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중간에 전부 다 얘는 바깥으로 향해 있고 지금 렉스 바울이 안쪽으로 배치시켰죠. 약간 중앙으로 이렇게 혀가 약간 중앙으로 들어오는 그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기는 없습니다. 이중 모음화, 딥송가이즈. 아까 얘기했죠? 뭐가? 텐스 바울이 이중 모음화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발음해요? 얘를 A 이렇게 발음했다. 얘를 어떻게 발음해? 얘를 텐스 바울을
오 이렇게 발음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텐스 바울과 렉스 바울의 특징을 여기도 6번째로 이제 잡아둡니다. 또 있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뭐냐면 텐스 바울은 단어 뒤에 위치할 수 있다. 여기서 딥성도 딥성 이중모음 있죠? 이중모음도 텐스 바울에 속하는 겁니다. 길게 발음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단어 끝에 위치하고 있지. 스펠링이 아니라 발음을 보셔야 단어 끝에. 단어 끝에 위치하고 있어요. 근데 렉스 바울은 이렇게 단어 끝에 못 와요. 자, 머릿속에 다시 한번 억지로 한번 집어넣을까요? 텐스 바울 딥송을 포함해서 이중모음을 포함해 가지고 텐스 바울은 단어 뒤에 올 수 있다. 즉 단어가 텐스 바울 이중모음으로 끝날 수 있다. 근데 렉스 바울로 끝나지는 않는다. 항상 그런 건 아니야. 그냥 일반적으로 ordinary하게 일반적으로 예외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텐스 바울로 끝나지는 않는다. 자, 요거는 왜 그럴까 잠깐 설명하면 강세 때문에 그래요. 이런 소리들은 다 강세를 받겠죠. 강세가 다 있습니다. 이거 단어니까, 동사니까, 내용어니까 강세가 다 있습니다. 강세를 받으려면 그 음절이 텐스 바울로 끝나야 돼요. 아니면 렉스 바울이 오면은 뒤에 자음이 더 추가돼야 돼요. 렉스 바울이 오면 뒤에 자음이 더 추가가 돼야 돼요. 이렇게 자음이 들어가야 돼. 뒤에. 그래야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렉스 바울로 끝나. 혹은 이렇게 렉스 바울로 끝나. 그리고 아무것도 뒤에 없어. 이러면 스트레스를 받지 못해요. 이 음절의 특성 때문에. 그것과 연관시켜서 이거는 강세와 연관시켜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심화 때 이렇게 공부해야 될 내용입니다. 요것이 단순화 시켜가지고 그냥 텐스 바울은 뒤에 단어 뒤에서 끝날 수 있고 렉스 바울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은 단순 암기가 아니라 강세와 스트레스와 연관시켜 가지고 그렇게 심화 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요거는 심화 공부용으로 별도로 여러분들한테 놔두겠습니다. 이것까지 다 하면 임용영어학 101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모음이 끝났습니다. 네, 모음이 끝났어요. 자, 모음 다시 한번 어떻게 구분했습니까? 모음, 일단은 모음이 4가지로 모음을 클래시파이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혀의 높낮이. 그 다음에 두 번째, 혀가 프론트냐 백이냐 그 차이. 그 다음에 입술이 오므라냐 펴지냐, 라운디드 되냐 안 되냐의 차이. 그 다음에 텐스냐 렉스냐의 차이. 그래서 각각의 그러한 텐스 렉스의 그러한 각각의 특징들도 잡아 두셔야 되고, 그렇게 여러분 개별적으로 세밀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고 암기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모음이 끝났어요. 조금 쉬었다가 메이저 포네틱 클래스 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갈게요.